제가 이동호 어디 사는지 저 포기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동호 어디 사느냐, 이재명 아들은 어디 살고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이 평소에 제가 그 사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주거 형태로 사는지만 주소까지 필요 없어요. 청와대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뭐 증여받아서 혹은 축의금 모아서 집을 샀습니까? 아니면 전세를 사는 겁니까? 월세를 사는 겁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청년들을 괴롭혔으면은 그건 밝혀야 맞지 않나요? 난 집 주소는 안 궁금해요. 근데 주거 형태나 매매 액수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내로남불이 아닌지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문다해도 끝까지 숨기다가 결과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돼서야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살고 있다고 자백했잖아요. 이재명 지지율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쫄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말하는 거나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제 좀 심리에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좀 쫄았어요. 왜 쫄았냐? 오늘 국정수행평가가 나왔는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38%대, 처음으로 30%대가 나온 거예요. 부정이 59%. 매우 못함이 43.1%. 네. 물론 38.4% 긍정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건 추이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일 뭔가를 해. 매일 뭔가를. 이게 왜 뭐가 일하다가 안 풀리면은 뭐 수렁 같은데 왜 밀림 같은데 그 뭐라 그러죠? 수렁 같은데 빠지면 막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많이 하면서 계속 자기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먹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 발언들이 매우 이상해요. 기자들이 그 해외 순방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기자가 속한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왜냐면 기자들은 취재 목적으로 가는 거고 그 언론사는 자기들이 그걸 취재해서 방송함으로써 광고비를 받고 또 수익을 얻게 돼요.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언론사가 얻는 수익을 국민이랑 나누지 않는데 언론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요번에 브라질이랑 그 남미 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갔다 왔잖아요. 본인이 보기에는 자기 정권 초에 기자들이 다글다글 왔을 때 대비 기자들이 너무 없게 느껴졌나 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기자들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발상이 뭐냐면은 자기가 좀 너무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가 왕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막 와서 다 찬양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 뭐 가서 취재할 거리가 있어야지 기자들이 따라가죠. 비용은 실컷 내고 가면 뭐해. 가서 어디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노조위원장이랑 어깨동무나 하고 어깨동무도 아니지. 일반적으로 어깨 툭툭툭이나 하고 예, 영상 하나 건진 거라고는 요번에 순방 갔을 때 김용범 실장이 튀김 서빙한 거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영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취재가 되겠어요? 거기 누가 비용 내고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금 내고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서 튀김 서빙하는 것도 열받는데 그 서빙하는 거를 사진 찍고 촬영하라고 기자들 비용까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주라는 얘기예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열받고 지지율 깎아먹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좀 시행령에 이 쟁의를 못할 수 있는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자기의 유일한 본인 딴에는 자랑거리였던 주식시장이 막 안 좋아지니까 본인도 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노란봉투법 문제된다고 꼭 이 모양 이 꼴 난다고 얘기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단독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가지고 시행령으로 뭘 만들겠대. 그러니까 당장 민주노총에서도 반발하는데
민주노총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지층의 표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노총이 이제 바로 반박을 한 거죠. 대기업 봐주기다. 근데 이게 노란봉투법은 너무 과한 법인데 사람 심리가 줬다 뺏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노동권을 그냥 덜컥 줘놓고 이제 와서 뒷감당이 안 되니까 도로 회수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진작 좀 말 좀 듣지. 그렇게 문제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오만하면 문제 생긴다고 목이 아프라 터져라 얘기하는데도 하나도 안 듣고 그렇게 강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시행령을 바꾸겠다. 뭐 중도 보수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중도 보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동공지진 난다 그러죠.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떨어지지? 혹시 기업을 너무 옥죄서 그런가? 내가 너무 개딸들 얘기만 들어줬나? 그러면은 내가 개딸들 얘기 말고 조금 자유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도 하면은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인데 꿈 깨십시오. 이때까지 한 게 있는데 지금 책임져야 되는 국면에 와서 이제 와서 뭘 쇼를 또 하려고 하세요. 왕놀이 실컷 했고 왕놀이 하다가 지금 지지율 떨어졌으면은 내려오거나 거기에 대해서 딱딱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노란봉투법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하고 같아요. 보안수사권 문제가 있는데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재명은 노란봉투법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댓글에 나오지만 지지율은 계속 지금부터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도 지지를 한다? 저는 이해관계자라고 봅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청년들이 되게 열받았던 기사가 있는데요. 하나 또 띄워봐 주세요. 이게 주택 대책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참정권 침해해, 나라빚 늘려, 다 건강보험 빵꾸내, 거기다가 막 대출 규제해가지고 집 못 사게 해, 온갖 극악한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펫버스 얘기하더니 또 이걸 대책이랍시고 월 85만 원씩 30년을 내면은 2030이 사억 빌라의 주인이 된대요. 본인 아들, 딸들 빌라 가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월 85만 원씩 30년?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저기 인플레 다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85만 원씩 실컷 내고 나서 결국은 펫버스가 안 되니까 이제 빌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샤워 빌라면은 몇 평인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년 뒤에 30년을 내야 된다잖아요. 30년이면은 60살 넘어서 사업 빌라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겁니까? 제가 이동호 어디 사는지 저 포기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동호 어디 사느냐, 이재명 아들은 어디 살고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이 평소에 제가 그 사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주거 형태로 사는지만 주소까지 필요 없어요. 청와대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뭐 증여받아서 혹은 축의금 모아서 집을 샀습니까? 아니면 전세를 사는 겁니까? 월세를 사는 겁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청년들을 괴롭혔으면은 그건 밝혀야 맞지 않나요? 난 집 주소는 안 궁금해요. 근데 주거 형태나 매매 액수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내로남불이 아닌지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문다해도 끝까지 숨기다가 결과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돼서야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살고 있다고 자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만약에 지금 지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수입이 없었잖아요.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뭐 성실히 일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고생하는 것처럼 월세를 내고 있으면은
분명히 자랑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동은 어디 사느냐 하는 댓글이 사라진다는 글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게 경위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축의금과 관련돼서 분명히 축의금은 받은 사실을 부인을 안 해요. 근데 축의금은 법리적으로 이재명을 보고 줬느냐, 그 아들을 보고 줬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을 보고 줬으면은 이재명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혼주의 재산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왜냐면은 그 대부분 조금 젊은 나이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예, 그냥 직장 동료 정도 내는 돈 아니면은 대부분이 혼주를 보고 내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줄 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증여세와 관련된 브리핑이나 내용도 없었어요. 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주도 특산물 오메기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현지의 맑은 물과 황칠나무, 발효 추출액으로 만든 맛있는 오메기떡인데요. 헬스업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는 황칠 오메기떡,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슝 날라오는 맛있는 황칠 오메기떡입니다.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싹 도는데 냉동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 꺼내셔서 실온해동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평소 이 영양 간식으로 이 한두 개씩 챙겨 드셔도 좋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 그리고 평소 감사한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기에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50개 한 박스에 48,000원,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원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모두 이 맛있는 오메기떡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다들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